네, 전해드린 대로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방한단체 관광 금지 조치와 일본 관광객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친 가운데서도 달성한 사상 최고 기록인 만큼 더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앞선 리포트에서도 장관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 그 1,725만 번째 인도네시아 가족들에게 선물을 또 주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1,725만 명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네네. 저희가 2016년도에 1,724만 명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한령, 네. 그다음에 한일 관계 좀 어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 1,724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 1,725만 명이 왔고 아마 연말에는 1,750만 명 정도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최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것이라 아까 보도처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네. 26%가 이렇게 늘었는데 한한령이 되면서 단체 관광객은 제한이 되었지만 네. 저희들은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자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또 복수 비자를 만들고 네. 네. 예,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을 대폭 유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나 중국이나 일본만 바라볼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 우리가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 시장의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중화권, 네. 대만을 비롯해 중화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네. 그다음에 중동, 나아가서는 유럽과 미국 쪽 이 시장을 다변화시킨 것이 큰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역시 또 한류의 영향을 뺄 수가 예. 없습니다. 네. 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관광객의 다변화 또 한류의 영향까지 짚어주셨는데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면 관광 수입도 그렇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1,750만 명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저 숫자로 보면 1분 1초 8 그러니까 네. 1.8초 만에 네. 한 명씩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400명이 되는 비행기면 큰 비행기잖아요. 예.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비행기 118대가 네. 만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셈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관광 수입만 해도 25조 1천억이 됐고요. 네.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약 46조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약 46만 명.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을 어렵게 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도 그렇습니다.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네. 대책들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올해만 해도 대통령님 모시고 그다음에 총리님 모시고 이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했던 회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12월 달에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지방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지방 관광을 활성화시키되 여행자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 네. 네,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첫 번째가 여행 정보, 지방의 관광 여행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는 출입국의 아. 불편사항을 예. 개선하는 네. 것. 그다음에 도착해서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 이 네 가지인데 일단은 정보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네.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 아주 여행 그 정보가 많은 SNS에다가 그다음에 웹사이트에다가 네. 그리고 해외에 관광공사 32개소, 문화원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자 문제나 아니면 이제 공항에 관한 문제들은 좀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네. 네. 이제 국토교통부하고도 이제 관광 항공 관련 저희가 협력위원회를 구축해서
지방 공항의 인바운드를 위해서 노선들을 더 확대를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국내 공항이라 하더라도 또 국제 이 네. 항공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거기에서부터 출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네. 있도록 해주는 문제,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지방 관광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나 자유롭게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교통카드도 거기서 판매를 해주고 등등, 들어올 때부터 네. 나갈 때까지 그런 많은 그 대책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또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이 비행장이 되든, 네. 그다음에 KTX가 되든, 그다음에 또 이 버스 종합 버스 터미널이 되든 간에 거기에서부터 관광지까지 가는데 순환버스, 시티투어 또는 관광 택시, 이런 여러 가지 이 연결되는 네. 교통망을 촘촘하게 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계 부처들과 더불어서 강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통도 훨씬 편리하게 개선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도 이 외국 가서 좀 느껴보면 이렇게 바가지곰 같은 거 당하면 상당히 좀 그렇죠.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바가지곰이라든지 좀 숙박업소 같은 것들이 좀뭐 미흡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관광객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불편한 게 바가지 요금. 그다음에 볼거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을 네.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지 숙박 시설뿐만 아니고 또는 해수욕장이나 여러 관광지의 요금들을 이제는 미리서 우리가 인터넷 또는 우리의 홍보 이 지금 SNS든 여러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적정 가격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많았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유도 하지만 또 제재도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막 평상이라고 아시죠? 네. 그걸 불법으로 막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치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처벌도 강화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처벌이나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지자체 똘똘 뭉쳐서 정말 적정한 가격으로 네. 친절하게 청결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네.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 그래서 저희들 캠페인도 강화하고요. 네. 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단속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지방공항 연계라든지 그리고 네. 지방 관광 활성화에 좀 주안점을 두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1,700 오늘 25만 명, 네. 그리고 올해가 이제 1,75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천만 명. 근데 2천만 명을 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보면은 주로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76%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80% 정도 관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 관광이 살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방 공항을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네.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 이 대책을 이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바운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해외 관광객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노선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예. 또 슬롯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또 항편을 단순히 그냥 그 항공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더 많은 횟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 슬롯을 늘려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와서 관광지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노선들을 만들어주는 것, 교통 접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도 확대시켜주는 것이지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것, 또 그 공항 안에 볼거리들을 마련해주는 것, 또 안내 정보 안내소 같은 것을 대폭도 늘려주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시켜주는 것,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네. 해서 지방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내년 관광객 목표를 그러니까 2천만 명 그렇습니다. 네, 네.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그런 내용들 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부는 지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부처들이 나서서 네. 그러니까 관광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이나 교통은 국토교통부가 도와줍니다. 비자 문제는 또 이 법무부나 또는 외무부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장점, 친절하게 외국인들을 맞아주는 것, 네. 청결하게 네. 또 맞아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또는 관광업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참해줘야만 앞으로 2천만, 3천만, 4천만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외국인들 이렇게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마음으로 네.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대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저희가 뉴스에서 관광객이 2천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